안녕하세요. AI 네이티브가 되기 위한 모든 것 콜잇 AI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돈 잘 버는 스타트업들은 사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바로 그 앱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줄여서 A16G가 스타트업들의 실제 AI 지출 내역 쉰개를 까발렸는데 결과가 진짜 예상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AI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제 채널 컨셉 아시죠? 기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돈과 권력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는 것.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 그 흐름을 완벽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포트가 공개한 랭킹을 한번 보시죠. 1위는 오픈AI, 2위는 엔트로픽. 이건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니까 당연하죠. 우리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바이브 코딩 툴, 레플릿이 3위, 커서가 6위, 러버블이 18위에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순위를 쭉 내려다보면 정말 의외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28위 미드저니, 44위 캡컷.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미드저니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쓰는 이미지 생성 툴이고, 캡컷은 틱토커나 유튜버들이 쓰는 영상 편집 앱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용, 소비자용, 즉 B2C 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툴에 회사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B2B와 B2C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과거에는 어땠나요? 회사에서 쓰는 툴은 회사가 정해줬습니다. 좀 못생기고 쓰기 불편해도 보안이나 관리 기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썼죠.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가 정해준 재미없는 툴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써보고 와, 이거 미쳤다 하고 뿅간 툴을 회사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전파합니다. 슬랙 한번 써봐. 이메일보다 훨씬 편해. 피그마로 협업해봐. 포토샵 파일 주고받는 거 그만하고.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 즉 B2C의 역습입니다. PM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제품을 만드는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B2B 제품은 구매를 결정하는 결제권자의 마음에 드는 기능 목록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품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마음을 훔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디자이너 출신으로서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툴이 이기는 겁니다. 기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쓰는 과정이 즐겁고 내 창의력을 폭발시켜주는 툴. 그런 툴은 사용자가 알아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결국 기업 시장까지 스며들어가는 거죠. 리포트에 언급된 캔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포트에는 더 재밌는, 더 중요한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들이 아직은 사람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보다 사람을 돕는 AI 코파일럿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차이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코파일럿은 말 그대로 부조종사입니다. 운전은 내가 하지만 옆에서 길을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해주고 지루하지 않게 말동무도 되어주는 존재죠. 우리의 생산성을 10배, 20배로 증폭시켜주는 증강 도구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커서, 그래머리, 오터 AI 같은 툴들이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반면에 에이전트는 운전기사 자체입니다. 목적지만 말해주면 알아서 운전해서 데려다주죠. 인간의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대체 도구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데빈 같은 코딩 에이전트가 여기에 속하겠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에이전트가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스타트업들은 아직 코파일럿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에이전트 기술이 인간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맡겨놨더니 사고를 치면 그 뒷수습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신뢰와 통제권의 문제죠.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일을 AI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통제권을 잃는다는 불안감, 그리고 AI의 결정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PM의 관점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낼 제품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슈퍼히어로가 되도록 돕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코딩을 더 빨리 하게 돕고, 마케터가 더 매력적인 카피를 쓰게 돕고, 디자이너가
더 놀라운 시안을 만들게 돕는 것, 바로 여기에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B2C의 B2B 습격과 에이전트보다 코파일럿이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을 통해 우리 같은 기획자, 창업가, PM들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첫째, 만약 당신이 새로운 AI 툴을 만들고 있다면 복잡한 기업용 기능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개인 사용자 한 명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랑스러운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그 한 명이 당신의 제품을 회사로 가져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어줄 겁니다. 둘째, 사람을 대체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사람들이 매일 겪는 작지만 구체적인 고통, 페인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드라마틱하게 해결해주는 코파일럿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수많은 고객 리뷰를 분석해서 핵심 불만사항 3가지를 요약해주는 코파일럿,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읽고 위험 조항만 하이라이트 해주는 코파일럿,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16T인지의 이 리포트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기반이 된 AI 앱스 50, 스타트업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 리스트를 50위부터 1위까지 어떤 회사들인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툴이 몇 개나 있는지, 또 몰랐던 툴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 리스트 자체가 지금 AI 시장의 축소판이니까요. 50위, 타버스,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개인화된 추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49위, 리드 AI, 화상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석해서 회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48위, 이머전트, 이것도 바이브 코딩 툴인데 아이디어를 코드로 빠르게 변환시켜주는 개발 도구입니다. 47위, 아케이즈, 제품 데모 영상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46위, 크리스프, 실시간으로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객 서비스 챗봇입니다. 45위, 모션, 당신의 모든 스케줄과 할 일을 AI가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비서 앱입니다. 44위, 캡컷, 말씀드렸죠?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하게 돕는, 이제는 기업도 쓰는 영상 편집 툴입니다. 43위, 어플라우드, 채용부터 퇴사까지 직원 경험 전체를 관리하는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입니다. 42위, 알마,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세일즈 팀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려주는 툴입니다. 41위, 오터 AI, 회의나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요약해주는 대표적인 음성 기록 툴이죠. 42, 에이다, 고객 서비스 자동화 챗봇인데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 강점을 보입니다. 39위, 서벌,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해하고 개발자의 질문에 답해주는 코딩 어시턴트입니다. 38위, 플라우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챗GPT를 이용해 요약, 정리해주는 스마트 녹음기입니다. 37위, 11X, 반복적인 영업활동, 예를 들어 이메일 발송 같은 걸 자동화해주는 세일즈 툴입니다. 36위, 해피스크라이브,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자막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35위, 오프스클립, 긴 영상을 한 번에 업로드하면 알아서 짧은 쇼츠 영상 여러 개로 만들어줍니다. 34위, 코그니션, 화제의 AI 개발자 데빈을 만든 회사죠. 에이전트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33위, 마누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자동화합니다. 32위, 그래머리, 너무 유명하죠? 단순 문법 교정을 넘어 글의 톤 앤 매너까지 제한하는 글쓰기 코파일럿입니다. 31위, 디스크립트, 텍스트를 편집하듯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만든 혁신적인 영상 음성 편집 툴입니다. 32, 멀린, 브라우저에 설치해서 어떤 웹사이트에서든 챗GPT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29위, 컴바인리, 여러 개의 AI 모델을 동시에 활용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28위, 미드저니, 설명이 필요 없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생성 툴의 대명사입니다. 27위, 크로스비, 법률 문서 같은 복잡한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해주는 AI 법률 비서입니다. 26위, 클룰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는 채용 솔루션입니다. 25위, 클레이, 여러 소스에 흩어져 있는 연락처와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고 활용하게 해줍니다. 24위, 감마, 텍스트만 입력하면 전문가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웹페이지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23위, 솔브 인텔리전스, 고객 피드백을 분석해서 제품 개선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찾아줍니다.
22위 포토룸, 제품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거나 전문가 수준으로 편집해주는 이미지 편집 툴입니다. 21위 글린, 회사 내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검색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사내 검색 엔진입니다. 22 어댑트,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신 조작해주는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합니다. 19위 메타뷰, 채용 면접 영상을 분석해서 더 좋은 면접관이 되도록 코칭해주는 툴입니다. 18위 러버블,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만들어주는 바이브 코딩 툴입니다. 17위 캔바, B2C의 역습을 보여주는 대표주자죠.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게 만든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16위 리텔 AI,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음성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15위 클링 AI,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주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주는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14위 커스터머 다사이오,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13위 인스턴틀리, 대규모 콜드 메일 캠페인을 보내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이메일 마케팅 툴입니다. 12위 퍼플렉시티, 웹 검색 결과까지 종합해서 답을 해주는 대화형 검색 엔진이죠. 11위 델브,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주는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10위 노션, 이제 AI 기능을 장착했죠. 모든 문서와 지식을 관리하는 올인원 생산성 툴입니다. 9위 마이크로원, 전 세계의 뛰어난 개발자들을 원격으로 연결하고 관리해주는 플랫폼입니다. 8위 로리킷, 개발팀의 생산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주는 툴입니다. 7위 파이서 AI, AI 비서가 이메일 관리, 미팅 조율 같은 자잘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6위 커서, 우리 채널의 주인공이죠. AI와 함께 코딩하는 개발자를 위한 최고의 코파일럿입니다. 5위 일레블랩스, 사람 목소리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AI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4위 프리픽, AI 기반으로 이미지, 아이콘,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등 디자인 소스를 제공합니다. 3위 레플릿,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 코딩하고 앱을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입니다. 2위 엔트로픽, 강력한 언어 모델 클로드를 통해 오픈 AI의 아성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역시 오픈 AI입니다. 챗GPT와 GPT 모델을 통해 AI 시대를 연 말이 필요 없는 현재의 제왕이죠. 어떠신가요? 이 50개의 회사 리스트를 통해 지금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대 모델, 바이브 코딩 툴, 그리고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수많은 코파일럿과 버티컬 솔루션들. 여러분은 요즘 일할 때 이 리스트에 있는 툴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쓰시나요? 또 개인적으로 쓰는 최애 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마 정말 재밌는 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AI 시장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날것의 인사이트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